자, 여러분, 오늘은 주당 평년 착과량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여러분, 문제를 오늘 8문제 정도 풀 정도입니다. 그러면, 자, 문제를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화면을 정지시키고 직접 풀어보고 수업에 임했으면 합니다. 문제를 직접 써보는 연습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를 계속 보기만 하는 사람하고 직접 이 내용을 써서 해본 사람은 분명히 실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 교재도 없는데 무슨 수업이냐 하지 마시고 직접 문제를 이렇게 써보면서 하는 연습. 결코 농담 아닙니다. 이렇게 해보는 사람만이 진짜로 실력이 늡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여러분이 직접 낸다는 심정으로 한번 써보고 수업에 임했으면 합니다. 자, 문제 1번은 이렇고요. 두 번째 문제 이렇습니다. 정지시키고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다품종인 경우. 그 다음에 자, 이거 네 번째 문제고요. 정지시키고 하세요. 다섯 번째 육해 기출 변형 문제고요. 다음 10회 기출 19번 변형하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잘 필사하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인가요? 11회 기출입니다. 11회 기출 올해 19번 변형 문제. 그래서 1번과 2번의 조건이 달랐던, 참 잔인하게 1번 조건을 2번에 연장하면 안 돼요. 이때까지 시험 문제 중에 문제 전체의 상황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1번은 주당 착과량 소수점 두째짜리 반올림하라 하고 2번에서는 주당 착과량을 소수점 둘째짜리 반올림하면 틀리게끔, 그러니까 1번 조건과 2번 조건을 다르게 낸 정말 잔인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11회 20번 기출문제요. 자, 5D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8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품종별 주당 평년 수확량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그 개념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항상 개념을 정확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모든 시험 과목에서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평년 수확량이라든가 수확량의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용법은 수확량을 많이 거두면 농가에게 유리하다. 농가는 수확량이 많으면 좋다. 그죠? 그래서 가계소득을 한다. 자, 그러나 우리 이제 손해평가사 과목에서는 그런 일반적인 수확량 개념, 즉 가계소득의 수확량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수확량이랑 평년 수확량은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보험회사 입장에서 본 바로 평년 수확량과 수확량 개념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냐 아니냐,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대상이냐 지급 대상 아니냐. 그래, 지급 대상인 거는 감수량 내지는 피해 수확량이라고 해요. 피해 수확량. 지급 대상 아닌 거는 모조리 감수량 아니면 수확량으로 하니까 지급 대상 아니면 모두 수확량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화하세요. 모든 수확량을 평년 수확량이라는 개념으로 잡습니다. 전체 수확량을. 그러면 이 두 개는 이제 보상하는 재해가 있으면 피해 본 거는 피해 수확량, 감수량, 아니면
나머지는 수확량으로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수확량은 바로 실제 수확한 거랑 실제 수확하지 않았지만 수확으로 간주하는 거, 의제되는 거, 간주하는 수확량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미보상 주스에 달려있는 수확량이에요. 미보상 주스 수확량. 그래서 미보상 주스라는 것은 바로 보상하는 재해가 아닌 경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도둑질 당하거나 도둑놈이 와서 나무를 도끼로 패서 죽여버리고 갔다. 그 다음에 그 자동차 사고가 나서 자동차가 과수원을 쓸어버려서 죽어버렸다. 이런 미보상 주스에 달려있던 수확량. 이걸 말하는 거죠. 따라서 수확량이란 개념은 보험회사 입장에서 말하는 그런 수확량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 수확량하고는 무관하다. 우리 일반에서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그 개념을 하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수확량이 많을수록 보험금이 적게 주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수확량을 높게 잡으려고 해요. 그러나 농민 입장에서는 수확량이 많으면 바로 보험금이 작기 때문에 수확량이 작아야 됩니다. 왜 보험금이 작냐?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만큼 뺀 거가 보험금 지급 대상이에요. 이게 피해 수확량 감수량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제 우리 일반 상식을 깨고 바로 우리 손해평가사 과목에서는 농민들은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농민들은 수확량이 작을수록 유리하고, 왜? 보험금을 많이 타니까. 보험회사는 수확량이 높을수록 유리하다. 그래서 이제 이 싸움이다. 그래서 보험금을 누가 많게 하고 적게 하느냐. 따라서 보험금 입장에서는, 보험자 입장에서는 수확량을 많게 합니다. 또한 평년 수확량 역시 실제 이 과수원에서 얼마나 하느냐는 관심 없어요. 바로 평년 수확량이란 인위적인 개념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 수확량에 가입한 횟수에 따라 조사 수확량에 가입한 횟수 5년간 가입한 횟수에 따라 하고, 가입하지 않는 거는 표준 수확량의 5분의 가입하지 않은 횟수를 곱해줘서 여기서 이제 비례배분을 해서 바로 평년 수확량을 내는데, 이건 철저히 실제 수확하는 이 과수원 전체가 하는 거랑은 관계없다. 바로 이 평년 수확량은 보험회사 입장에서 바로 보험가입 금액 산정하고 보험료, 그 다음에 보험금 지급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인위적인 개념이다. 즉 의제한 개념이다. 간주한 개념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실제 팩트와 리얼의 세계랑은 리얼의 세계랑은 차이가 있는 바로 인위적인 세계, 보험회사 입장에서 본 평년 수확량, 수확량이란 개념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과전은 이름이 달라요. 착과량을 말합니다. 바로 수확량도 아니요, 착과량. 적과전의 경우는 수확량을 따지지 않습니다. 바로 착과,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하는 6월 30일이나 7월 31일까지의 착과량을 말합니다. 이때 이제 바로 이 뒤에 11월 달까지 수확을 한 것이 바로 수확량이지만, 적과자는 이때 적과 후 수확량이 아니죠. 착과되어 있는 거. 나무에 달려 있는 거. 나무에 달려 있는 거랑 실제 수확한 거는 전혀 다른 겁니다. 따라서 적과 후 착과량이고, 이때 이제 또 바로 이 3, 4개월 동안 이제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으로
감수량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 수확량은 착과량에서 감수량을 뺀 거지만 적과전에서는 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정확한 계산으로 감수량에 따라서 보험금을 가격을 해서 지급해버리기 때문에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착과량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확량보다 크다. 보상하는 죄가 없으면 같겠죠.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포복자만에서도 아주 유효한 개념입니다. 그럼 적과전은 착과량이에요. 그 다음에 포복자만도 착과량입니다. 포도, 복숭아, 자두. 그러니까 수확량, 착과량 개념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기본적으로 완벽히 이런 사실관계를 이해되지 않으면, 이게 왜 그런지를 이해하지 않으면 결국은 틀릴 수밖에 없고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과전은 주당, 평년, 착과량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평년 수확량이 아니라 바로 품종별 평년 수확량을 공부해 보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품종별 주당 평년 수확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11회 시험에서도 무려 30점에 걸쳐서 이 개념을 모르면 30점을 틀리게끔 내놨어요. 30점 이상. 그래서 이거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부터 하죠. 구벌 개념, 주당 착과수. 주당 착과수와 주당 평년 수확량. 그러니까 주당 착과수, 주당 착과량. 주당 착과량이면 이제 일반 가수도 되지만 주당 착과량, 주당 착과수로 하는 것은 적과전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당 착과수는 한 주당에 달려있는 나무수, 달려있는 과실수. 그러니까 여기서 한 주라는 것은 표본주를 말합니다. 바로 표본주분의 표본주 착과수 합이, 착과수 합이 주당 착과량이고,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외우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주당 평년 수확량은 주당 한 그루 나무당 평년에 난 거. 그러면 이거는 전체를 따지니까 평년 수확량은 전체고, 착과량은 조사 대상 주수에서 나오는 거고. 자, 요거는 조사 대상 주수에서 나오는 거고, 평년 수확량은 전체니까 전체는 것은 조사 대상 주수가 아니라 실제 결과 주수에서 나오니까 실제 결과 주수분의 바로 평년 수확량. 평년 수확량 하면 바로 일주당 주당 평년 수확량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실제 결과 주수의 의미, 조사 대상 주수의 의미, 표본주 착과사합 요거의 의미를 모르면 이렇게 잘 외우지도 않고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당 평년 수확량이 클까요? 주당 착과수가 클까요? 자, 주당 착과수는, 착과량은, 자, 평년 수확량하고 이제 착과량의 관계겠죠? 착과량의 관계. 좀 더 알피면 수확량의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평년이 크죠? 왜? 이 개념은, 이거는 재가 없을 때 과수원 전체에서 나오는 바로 과실수, 과실량의 개념이지만, 착과량 수양하는 보상하는 재, 즉 태풍, 강풍, 우박, 집중호우를 맞고 난 이후에 착과량일 때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클 수밖에 없죠. 따라서 주당 평년 수확량이 주당 착과수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보상 주수는 주당 착과수를 곱하는 게 아니라 미보상 주수 수확량은 바로 주당 평년 수확량을 곱합니다. 미보상 주수의 주당 평년 수확량을 구하기 때문에 이거보다 큽니다. 그래서 수확량의 착과량의
이걸 곱하기 때문에 수확량이 커져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주당 착과수, 주당 평년 수확량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미보상 감수량은 피의 수확량, 즉 감수량에는 감수량, 즉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에는 바로 제초 작업 안에서 병충해 때문에 미보상 비율만큼, 미보상 비율 10%, 20%만큼 이 중에는 수확량이 섞여 있다. 이것이 바로 미보상 감수량. 이는 빼줘야 된다. 이거죠. 미보상 감수량, 미보상 주수 수확량. 이게 구별이 안 되면 또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기본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미보상 감수량, 미보상 주수 수확량. 그 다음에 이제 품종별 평년 수확량, 품종별 주당 평년 수확량. 자, 이제 품종이 많죠. 후지 품종, 사과는 부유 품종, 배는 신고, 황금, 이런 품종. 그 다음에 매벼, 찰벼. 그 다음에 마늘은 의성마늘, 이런 게 이제 품종입니다. 그러면 이제 평년 수확량은 전체 단위로 따져요. 전체. 과수원 전체로. 그래서 평년 수확량은 과수원 전체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과수원 전체는 바로 후지 품종도 있고 부유 품종도 있어요. 자, 이럴 경우에 이제 그러면 후지 품종의 평년 수확량 어떻게 구하냐? 부유 품종의 평년 수확량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전체는 있으니까 전체를 후지와 부유로 비례 분배해 주는데 뭘로 하느냐? 바로 후지와 부유에 뭐는 있어요? 표준 수확량은 있습니다. 표준 수확량은 품종별로 산출합니다. 그러니까 품종별 산출량이 있기 때문에 바로 평년 수확량을 전체 표준 수확량분의 A 품종 표준 수확량으로 나눠주면 품종별 표준 수확량이고, 여기에서 그 A의 실제 결과 주수로 나오면 주당 품종별 주당 평년 수확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당은 A의 실제 결과 주수로 나오는 거예요. 주당 평년 수확량. 품종별 평년. 품종별은 전체 표준 수확량으로 비례 분배. 따라서 품종별 평년 수확량은 표준 수확량으로 비례 배분해 준다. 이거는 바로 전체 품종별 표본주를 알려면 바로 품종별 표본주 수를 구해서 바로 품종별 전체 조사 대상 주수분의 바로 A의 조사 대상 주수로 비례 배분해 줬죠. 그래서 이제 바로 표본주를 품종별 표본주를 구하려면 바로 전체 표본주수에서 조사 대상 주수로 비례 배분해 주는 거. 즉 품종별 표본주를 구할 때 동일한 논리죠. 품종별 평년 수확량을 구할 때, 그죠? 는 바로 이렇게 평년 수확량 곱하기 표준 수확량으로 나눠준다는 거. 자, 이 두 가지를 명백히 구별하고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요. 품종별 표본주를 구해야 바로 품종별 주당 착과량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품종별 표본주는 전체 표본주 수를 조사 대상 주수로 비례 배분해 주듯이 품종별 평년 수확량을 구하면 전체 평년 수확량에다가 표준 수확량으로 비례 배분해 준다. 자, 요거를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고 몇 번, 수십 번을 연습해서 해야 됩니다. 다품종일 때. 이거 모르면 바로 이제 시험은 포기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품종별 표준 수확량은 바로 전체 평년 수확량을 뭐로? 표준 수확량으로 비례 배분해 준다. 품종별 표본주는 전체 표본주 수에서 바로 조사 대상 주수로 바로 비례 배분해 준다. 이걸로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좀 더 부연 설명해 한다면 이제 이렇게 비례 배분해 주는 게 있어요. 비례 배분 해주는 게 바로 첫 번째 품종별 표본주는 뭐라고요?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표본주는 전체 표본주 수 곱하기 바로 조사 대상 주수에서 전체 그다음에 A의 A 품종이면 A의 조사 대상 주수로 나눈다. 둘째, 품종별 바로 평년 수확량은 품종별 평년 수확량은 바로 전체 평년 수확량 곱하기 바로 표준 수확량 전체입니다. A의 표준 수확량으로 비례 배분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시설 파트에서 이런 게 가끔 나올 수 있어요. 보험가입 금액이 보험가입 금액을 A동, B동 보험가입 금액을 한 번에 들었어요. 한 번에 딱 1억으로. 그러면 A동, B동 보험가입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뭐로 비례 배분해준다? 보험가액으로. 바로 전체 보험가액 중에 A의 보험가액으로. 동일한 논리입니다. 시설에서 자세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또 하나 이제 자기부담금의 비례 배분. 바로 A동, B동. 만약에 전체 자기부담금이 100이면, 100만 원이면 A동이 손해액으로 비례 배분합니다. 손해액. 이런 식으로, 손해액으로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례 배분하는 경우가 있다. 이 네 가지 경우를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제 품종별로 산출해야 되는 게 있어요. 품종별로 산출해야 되는 게 바로 이제 A 품종, B 품종이 나와 있다. 그러면 저가 후착가수는 품종별로 산출해서 합해야 돼요. A, B. 그 다음에 포복자만의 착과량 역시 A, B. 그 다음에 또 품종별로 해야 되는 게 과중은 품종별로 무게를 재어 그 다음에 낙과 피해 구속률 또 품종별로 조사해야 돼요. 착과 피해 구속률 역시 피해 구속률 해야 돼요. 아직까지 이 두 개가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나치게 복잡하니까. 이제 앞으로는 요것만 이제 좀 단순하게 내려면 요것만 띄어서 합하는 문제를 낼 것 같습니다. 그거 이제 나중에 제가 한번 문제 만들어서 해보기로 하고요. 자, 일단은 여기는 많이 나왔어요. 여기는. 자, 요거 두 개를 품종별로 구해서 합산하는 게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그런 품종별로 해야 되니까 착과 수확량, 낙과 수확량, 낙과 감수량 역시 품종별로 A 품종별로 합해서 구해서 합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품종별로 산출하는 게 있다. 그것은 바로 자, 저가 후착가수, 착과량, 그다음에 과중, 낙과 피해 구속률, 착과 피해 구속률은 반드시 품종별로 산출한다. 위에 더 있지만 하기로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나오는 게 대세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주당 평년 수확량은 어떨 때 쓰이는가 용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용도가 그 교재에는 안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를 해서 꼬박꼬박 이해하면 외워집니다. 이해하고 외워서 요거 구할 때 미보상 감수량 선정하면 주당 평년 수확량 구해야 되네. 착과량 문제 나오면 주당 평년 수확량 구해야 되네. 그 다음에
수학감소 품목, 바로 수학계 시전 수학량, 금차 수학량 산정할 때, 미보상주수 수학량 해야 되니까, 바로 주당 평년 수학량 구해야 하는구나. 그 다음에 첨달에 고사주수 감소량 구하려면 주당 평년 수학량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논밭작물, 바로 면적당 평년 수학량, 기타의 면적, 그러니까 면적당 평년 수학량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왔었는데요. 10회 시험에 나왔습니다. A 품종이 기수학되어 이제 과중조사를 못했어요. A 품종인데 이때 A 품종의 착과량은 A 품종의 평년 수확량으로 간주합니다. 이거 문제에서 풀어볼 경우에요. 따라서 용도, 적과전에서는 미보상 감수량을 산정할 때 바로 주당 평년 수확량 하는구나. 외우셔야 됩니다. 착과량 할 때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학감소 품목, 이제 수학계 시전 수학량, 금차 수학량, 그 다음에 첨달의 고사주수 감소량, 그 다음에 주당 평년, 그 다음에 논밭작물의 수확량 산정할 때 바로 주당, 여기는 이제 면적당 평년 수확량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수학되었을 때 과중조사하지 못한 경우. 자, 이 7가지를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여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내용이 많고 어렵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서 들어가기로 하고, 자, 이제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아주 빠르게 파악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미보상 감수량을 구하라. 주당 평년 착과량이랑 결국 주당 평년 착과량이란 미보상 감수량을 산정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게 얼른 떠올라야 되고, 따라서 미보상 감수량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들이 바로 착과 감소 과실수 곱하기 미보상 비율, 따라서 거기다가 미보상 주수 곱하기 주당 평년 착과량, 요거를 얼른 떠올리시고, 이제 바로 문제를 보고 이제 필요 없는 것들, 품목은 필요하죠. 사국주, 가입특약,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5종 한정인지 아닌지, 5종 한정인지에 따라 뭐가 달라집니까? 착과 감소 과실수가 달라지죠. 실제 필요하고 고사 필요하고 바로 미보상 주수. 근데 적과후 착과수가 있네요. 그러면 적과후 착과수가 3만 개로 있으면은 바로 이제 적과후 착과수는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주당 착과수인데, 이거 다 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 필요 없네. 필요 없죠. 그 다음에 과중은 필요 있고 가입 가격은 필요 없고 자기 부담 필요 없고, 요거를 얼른 생각해 놓은 게 이게 이제 문제를 푸는 노하우고, 이게 바로 실력입니다. 얼마나 빨리 하는가.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과 필요 있는 것,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안 걸리는 거 얼른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바로 이제 주당 평년 착과량은 이제 쉽죠. 바로 실제 결과 주수는 필요하네요. 이제 주당 평년 착과량 400분의 바로 적과후 착과수 4만 곱하기 가입과중 0.3을 해줘야죠. 양이기 때문에 양 항상 수량을 하세요. 그러면 30kg 나옵니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착과 감소 과실수는 이제 적과후 착과수가 주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5종 한정 아니니까 바로 몇 개입니까? 이제 평년 착과수 4만에서 3만 개를 빼죠. 그러면 10,000개네요. 10,000개. 그 다음에 미보상 비율은 바로 0.1, 그죠? 만 곱하기 0.1. 여기가 양이기 때문에 양 조심하세요. 과중을 곱해줘야죠.
여기에 이제 수기 때문에 양으로 만들어줘야죠. 0.3.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주당 평년 착과량. 미보상 주수가 몇 개입니까? 이것도 필요하죠. 제가 착각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많이 공부해도 이렇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결과 주수, 미보상 주수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바로, 주당 착과량 곱하기 0.3을 하면 바로 이제 600kg가 나오겠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그래서 미보상 감수량은 바로 착과 감소 과실수 곱하기 미보상 비율 곱하기 과중이죠. 가입 과중 곱하기 미보상 주수 주당 평년 착과량. 이 공식을 일단 외우고 자꾸 이 표에서 빨리 필요 없는 것과 필요 있는 것들을 골라내서 구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당 평년 착과량, 미보상 감소량을 구하라. 이제 이것은 항상 5점짜리나 5점짜리 중에 2점, 3점짜리로 나올 수 있어야 되겠죠. 얼른 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이제 다음의 경우 주당 평년 착과량과 착과 감소가 일수 미보상 감수량을 구하라. 분목배니까 적과지니까 착과량 맞고 미보상 감수량은 역시 뭡니까? 동일하죠. 결국 착과 감소가 실수 곱하기 미보상 비율 곱하기 가입 과중 플러스 이제 미보상 주수 곱하기 주당 평년 수확량.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미보상 수확량이라 하는데 적과전의 경우는 미보상 감수량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포복 자만은 바로 착과량에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가수는 수확계 시전 수확량 그 다음에 금차 수확량에 포함시킨다는 거. 자, 그 자세한 거는 이제 관련 과목에서 하고 여기 미보상 주수 수확량이 여기 갔는데 자, 이제 주당 평년 착과량은 바로 뭐죠? 주당 평년 착과량은 실제 결과 주수죠. 200주분의 그 다음에 평년 착과수 곱하기 가입과중 바로 0.4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20kg 나옵니까? 20kg.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착과 감소 과실수 하는데 특이하게 없으니까 이제 바로 실제 평년 착과수에서 바로 적과 후 착과수를 빼줘야 되는데 결국 적과 후 착과수를 구해야 되겠네요. 적과 후 착과수는 바로 뭐죠?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주당 착과수네요. 그러면 자, 조사, 대상, 주수는 실제 결과에서 미보상, 고사를 빼니까 바로 200에서 30 빼면 170주네요. 곱하기 주당 착과수는 결국 여기서 표본주 착과수 합계가 나왔으니까 이제 표본주 수만 구하면 되겠네요. 근데 이제 조사 대상 주수가 170이니까 바로 표본주는 1 플러스 7, 8분의 320이네요. 그러면 주당 착과수는 결국 얼마입니까? 320 나누기 8하면 40개네요. 그래서 결국 적과 후 착과수는 170 곱하기 40 하면 바로 얼마죠? 6,800개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적과 후 착과수는 6,800. 그러면 착과 감소 과실수는 바로 이제 10,000 곱빼기 6,800. 그러면 3,200개입니까? 3,200개. 여기는 수로 내놨어요. 이처럼 양으로 내고 수로 내고 이렇게 정신없이 할 때 다 그것을 골라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 나왔죠. 착과 감소 과실수
3200. 미보상 비율 0.1%. 그죠? 과중 0.4. 미보상 주수 10주. 20주네, 20주. 곱하기 20. 이렇게 해서 미보상 감수량을 하면 바로 이제 528이 나옵니까? 528. 자, 그거를 여러분들 나중에 더 확인하시라고. 자, 1번 답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답이네요. 확인하세요. 자, 이번에는 다품종인 경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품목은 사과요. 적과전 종합이온 품목이고요. 결국은 주당 착과수, 주당 평년 착과량, 미보상 감수량을 구하라. 그런데 보니까 이제 바로 미보상 감수량은 무엇이죠? 결국 착과, 감소, 과실수 곱하기 미보상 비율 곱하기 과입, 과중을 빼먹으면 안 돼요. 과중. 왜? 감수, 과실수가 아니라 양이니까. 양 더하기 바로 미보상 주수 수확량, 즉 주당 평년 착과량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보상 주수 수확량을 적과전에서는 미보상 감수량으로 포함시킨다는 거. 그죠? 그죠? 핵심이죠. 결국 이제 결국 미보상 감수량을 구하려면 주당 평년 착과량 구해야 되고 결국 착과 감소 과실수를 구해야 되네요. 그다음 미보상 비율 있고 과중도 있죠. 착과 감소 과실수. 착과 감소 과실수를 구하려면 착과 감소 과실수는 뭐죠? 평착에서 평년 착과수에서 저가 후 착과수를 구한다. 근데 여기가 이제 5종 한정 이런 특약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걸로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착은 있는데 적착이 없구나. 저가 후 착과수를 구해야 되겠구나. 저가 후 착과수는 결국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바로 주당 착과수인데 여기서는 품종이 두 개 품종이네요. 그러면 이제 품종별로 바로 품종별로 주사 대상 주수 곱하기 품종별 주당 착과수에 즉 후지 주사 대상 주수 주당 착과수에 부유 주사 대상 주수 주당 착과수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품종별 조사 대상 주수를 일단 구해야죠. 품종별 후지 조사 대상 주수는 그죠? 300에서 50 빼면 결국 250주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부유 조사 대상 주수는 200에서 30주 빼니까 170주네요. 전체 대상 주수는 420주. 그러면 전체 표본주는 바로 4 플러스 7 하면 11주네요. 그러면 이 11주를 가지고 비례 배분하죠. 결국 420분의 250 하면 얼마 나오죠? 420분의 하면 6점 계산해 보세요. 5 나오니까 7주 올림합니다. 여기서 무조건 올림해요. 그다음에 11주를 420분의 결국 몇 줄 하죠? 여기서는 이제 170주 하니까 결국은 4.45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5주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당 착가수, 바로 조사 대상 주수 나오고 이제 주당 착가수가 나와야죠. 그러니까 주당 착가수는 결국 표본주 7주분의 후지 주당 착가수는 7분의 140이네요. 20입니까? 20. 그 다음에 부유 주당 착가수는 5분의 50. 10개네요. 꼭 개자를 써주시고, 그래서 1번은 후지 주당 착가수는 20, 부유 주당 착가수는 10개 나왔죠. 그래서 1번은 됐고, 근데 여기서 이제 미보상 감소량을 구하려면 착과 감소 과실수를 구해야 돼요. 따라서 착과 감소 과실수를 구하려면 적과 후 착가수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적과 후 착가수는 이제 두 개를 합해야 되죠. 바로 250 곱하기 여기가 250 곱하기 주당 착가수 20 플러스 170 곱하기 10 하면 전체가 적과 후 착가수는 6,700개가 되네요. 그죠? 그러면 착과 감소 과실수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만개에서 평년 착가수 만개에서 6,700개를 빼면 결국 3,300개가 되겠네요. 착과 감소 과실수. 그래서 이제 3,300개가 이제 미보상 여기에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했기 때문에 품종별 주당 평년 착과량을 구해야 되겠네요. 이처럼 품종별 주당 착가수 구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 굉장히 시간 걸리기 때문에 여러 번 자꾸 반복해서 연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품종별 평년 착과량을 구하고 그 뒤에 주당 착과량을 구하면 품종별 평년 착과량은 전체 평년 착과량에서 표준 착과수로 나눠주죠. 전체 표준 수확량, 표준 착과수, 표준 수확량이라 수확량. 여기는 또 이제 표준 착과수란 말 안 쓰고 표준 수확량이란 용어를 써요. 그 농구문 이론서가 이렇게 일관성이 없습니다. 착과량을 할 때는 좀 같이 착과량을 한다든지. 그래서 여기는 수확량으로 나중에 이제 수확량을 따져본 거겠죠. 그래서 이제 전체 표준 착가수분의 품종별 착가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후지 바로 품종별 평년 착가수는 말이 굉장히 길죠. 만 곱하기 전체 표준 착가수는 4,800 더하기 3,200 하면 7,000, 8,000입니까? 바로 이제 4,200 더하기 하면은 8,000분의 4,800 하면 결국 6,000개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주당이니까 실제 결과주 수로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결국 20, 착과수가 20개니까 착과량은 20 곱하기 0.25. 그래서 바로 5kg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유, 품종별 부유 평년 착과수는 전체 착과수 만에다가 곱하기 전체 표준 착과량, 표준 수확량 8,000에 결국 이제 3,200 하면 결국 4,000개가 나오죠. 그래서 실제 결과주 수 200으로 나누면 이제 주당이 나오죠. 그러니까 20. 그래서 결국
0.25 양이니까 하면은 5kg. 그래서 둘 다 5kg이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미보상 나왔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미보상 감수량을 나오면 자 이제 아까 착과 감소 과실수가 몇이었죠? 3,300이었죠? 3,300 곱하기 바로 미보상 비율 10%, 그 다음에 과중 0.25에다가 이제 두 개를 더해야죠. 후지 미보상 주수 30 곱하기 5에다가 미보상 주수 20 곱하기 5 다 더해야죠. 는 하면은 결국 33.5kg이 나오나요? 그래서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하도록 자 접해놓고 이제 한번 보세요. 자 화면 정지해놓고 답안지를 한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번을 했고 자 이제 네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착과량 포도복숭아 자두 망감류는 이제 착과량을 계산하게 됩니다. 착과량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하죠? 조사 대상 주수 착과수랑 비슷합니다. 주수 곱하기 주당 착과수. 그러니까 적과전에 적과 후 착과수랑 비슷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과주 양이니까 과중을 곱하고 바로 이제 적과 후 착과수와 다른 점이 여기서 이제 미보상 주수 수확량, 미보상 주수 곱하기 주당 평년 수확량, 즉 미보상 주수 수확량이 착과량에 포섭된다는 거.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보험회사의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미보상 주수 수확량을 착과량에 포함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사 대상 주수는 품종 하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실제 결과 지수 400에서 고사 미보상 그래서 80을 빼면 320주인가요? 320주네요. 자, 그 다음에 주당 착과수. 주당 착과수는 표본주 착과수 합이 있으니까 바로 360개 나왔으니까 표본주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최소 표본주로 한대네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적과점과 똑같습니다. 3 플러스 7 하면 결국 10주네요. 10주 표본주 10주. 그러면 이제 주당 착과수는 10분의 360, 336개네요. 주당 착과수 1번 답 나왔고요. 주당 평년 수확량은 10조 실제 결과 줬어. 여기는 조사 대상 주수 아니에요. 전체이기 때문에 400분의 바로 뭡니까? 평년 수확 양이 나와버렸네요. 양. 그러니까 결국 30kg인가요? 30kg. 그러면 이제 착과량은 조사 대상 주수 320 주당 착과수 곱하기 과중을 해야죠. 과중 0.5 플러스 미보상 주수 50 곱하기 30 하면 7260이 나오나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나옵니다. 자, 여러분 답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6회 기출 문제를 한번 변형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은 문제를 보면서 이 압도당하지 말고 문제를 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은 루틴, 문제를 보는 루틴 같은 거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일반적인 루틴을 이렇게 잡으세요. 첫째, 문제부터 파악한다. 그렇죠?
수확량을 구하는구나. 그러면 자, A 품종의 수확량이다. 그러면 수확량의 계산 방법은 품목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품목이 뭔가를 확인합니다. 아, 복숭아 수확량은 이제 착과량 마이너스 사고당 감수량이다. 이때 좀 더 정확히 하자면 이제 보상하는 재해가 없을 경우는 이제 평년 수확량하고 착과량 중에 큰 거에서 사고당 감수량을 빼주는 거지만 이제 여기서는 착가수 조사 이전 피해가 있으므로 이게 아니고 여기에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제 사고당 감수량 조사 내용을 보니까 조사 이전에 착가수 조사 이전에 피해가 있고 그 후에 착가 피해 구성률, 낙가 피해 구성률, 뭐 착가 피해, 낙가 피해 개념이 없죠. 그러니까 이는 0으로 봐야 되겠네요. 주어진 문제. 그래서 결국은 수확량 이꼴 착과량이 문제구나 라는 것을 얼른 파악을 해야 됩니다. 즉 이거는 착가수 조사 이후에 피해가 있는 경우만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결국 착과량은 어떻게 가느냐? 이제 저가 착과수랑 비슷하죠.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주당 한 주당 착과수가 얼마였나? 착과수 곱하기 개당 과중이죠. 과중을 곱하고 과중 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가수, 착가수와 다른 점은 바로 미보상 주수, 주당, 평년 수확량을 구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빨리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면 품종, 수확량을 구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수확량은 품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복숭아 품목은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없다. 그래서 착과량 이꼴 수확량은 이거다. 결국 조사 대상 주수, 주당 착과수, 과중.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품종이 두 품종이니까 그러면 A 품종의 조대주, A 품종의 주당 착과수, A 품종 과중, A 품종의 미보상 주수 A. 에다가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B 품종의 조대주, B 품종의 주당 착과수, B 품종의 과중에다가 B 품종의 미보상 주수 곱하기 B 품종 주당 평년 착과수를 구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조사 대상 주수, 주당 착과수를 구해야 되나 하려고 딱 보니까 이게 뭐가 나왔어요? 문제를 보는 눈입니다. 품종별 착과수 합계가 나왔네요. 자, 여기서 이거가 바로 착과수 합으로 나왔느냐, 표본주 착과수 합으로 나왔느냐, 두 번째 주당 착과수로 나왔느냐. 그래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근데 보니까 품종별 착과수 합계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거는 바로 조대주 곱하기 주당 착과수가 바로 품종별 착과수 합계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많이 안 풀어보신 분은 이제 조사 대상 주수 구하고 주당 착과수 얼마지? 그러면 이제 표본주 구해가지고 표본주분의 이걸 해요. 틀립니다. 시간 낭비에다가. 여기서 전체 표본주 구했다가 품종별 표본주 구하고 시간 엄청 걸립니다. 바로 품종별 착과수 합계가 있네. 그러면 조대주와 주당착은 구할 필요가 없네. 그래서 A 품종은 5,000 곱하기 계산 과중 0.29 에다가 미보상 주수 8주에다가
곱하기 주당 평년 수확량을 구하면 됐네요. 그러면 A 품종의 주당 평년 수확량. 그러면 A의 평년 수확량부터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전체 평년 수확량 4,000 곱하기 표준 수확량으로 나눠줘야죠. 전체라니까 역시 바로 전체는 15 곱하기 200 그 다음에 30 곱하기 주당이니까 주를 곱해야죠. 실제 결과주수 100 분의 A니까 15 곱하기 200이 되겠죠. 자, 이거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옵니까? 바로 이제 여기서 2000이 나오나요? 그래서 결국 200주로 나누면 10이 나오네요. 10. 실제 결과주수 주당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 줄 풀이로 이렇게 200으로 한 연습하세요. 그래서 요거를 빨리 계산하는 법. 다 공공은 공통이니까 띄워버리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빨리 계산하는 노하우를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이고요. 자, B 역시 4000 곱하기 15 곱하기 200 30 곱하기 100에 30 곱하기 100이네요. 나누기 여기는 이제 100주 결과주수가 그러니까 주당 저기가 하면은 결국 역시 20kg가 되네. 20kg. 자, 그러면 이제 A 품종에 두 개 합산하란 말이 없네요. 그러니까 A 품종의 착과량은 수확량이니까 착과량이니까 바로 5000 곱하기 0.29 플러스 8 곱하기 10이죠. 10. B는 3000 곱하기 계당 가중 0.31 플러스 바로 미보상 주수 5주 5 곱하기 20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이게 1030이 되고 여기는 A는 1530kg 1000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표준 가중은 뭐고 계당 가중은 뭐냐? 계당 가중을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자, 이제 답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A 품종, B 품종, 자, A 품종 평년 수확량, 착과량 이꼴 수확량이에요. 1530. 그래서 이제 과중의 종류는, 자, 가입 과중, 계당 가중, 평균 과중, 표준 과중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입 과중을 쓰는 경우가 바로 사갑의 단감 떫은감이다. 가입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과중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때는 과중조사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계당 가중을 할 때는 이제 개별적으로 과중조사를 하게 됩니다. 종합가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평균 과중을 쓰는데 그래서 과중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통계 내는 거예요. 포도, 복숭아, 망감류의 평년 수확량 산정 시 무사고의 경우 착과수의 평균 과중을 곱해준다. 자, 이거는 평년 수확량 들어갈 때 이제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지금 너무 복잡해지니까 표준 과중이란 걸 써요. 지금 나온 거 표준 과중은 무화과의 경우밖에 없어요. 무화과는 과중 조사를 하지 않아요. 때문에 표준 과중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기타 가수 중에 표준 과중은 안 난다. 그래서 여러분 속이려고 이제 여러분 바로 이제 헷갈리게 하려고 이렇게 바로 표준 과중을 내버린 거죠. 표준 과중을. 자, 이렇게 표준 과중을 줘버렸어요. 속지 마시라는 거. 표준 과중이 아니라
바로 계당과중을 써야 된다. 표준과중은 무화과만 한다. 그래서 처음에 다시 한번 이제 문제를 보는 눈 기릅시다. 수확량을 확인하라. 문제부터 확인하라. 그러면 수확량은 품목마다 다르니까 복숭아. 그런데 복숭아는 또 이제 세균균형병이라고 병충해 보장하는데 다행히 병충해가 없어요. 병충해가 없으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근데 두 개 품종이니까 A 품종, B 품종 해야 되는데 A 품종 조대주, 그 다음에 주당 착과수, 과중, 그 다음에 위부랑 주수 수확량 해야 되는데 딱 보니까 착과수 합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조대주와 주당 착과수를 구할 필요 없다. 이게 빨라야 돼요. 이게 문제의 노하우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으니까 시험장에서 압도가 됩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침착하게 보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노하우를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있으니까 바로 여기다 과중만 곱하고 결국 미보상지수의 주당 평년수확만 구하면 되는구나 라고 얼른 이론 체계를 짜십시오. 그래서 문제를 푸는 눈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회 기출문제를 한번 또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19번, 10회 19번을 변형을 해봤습니다. 자, 변형을 해봤어요. 자, 역시 또 내용이 압도당하는데 조생종, 만생종 두 개 품종이고 또 복숭아네요. 근데 이제 문제가 착과량의 계산 과정과 값을 구하라. 착과량만 내는 거네요. 그러니까 수확량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복숭아의 착과량은 그런데 결국 우박 피해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수확량은 착과량 마이너스 사고당 감소량인데 이제 사고당 감소량은 제가 변형을 했습니다. 원래는 있어요. 낙과피해 구성률, 착과피해 구성률 줬는데 착과량에는 필요가 없어요. 왜? 착과량은 이 적과 후 그리고 착과조사 이후기 때문에 이제 여기 착과량만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착과량은 바로 이제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주당 착과수 곱하기 과중 플러스 미보상 주수 곱하기 주당 평년 수확량이다. 근데 이제 이게 품종별로니까 두 번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차이해보면 자, 여기는 이제 표본주 1주당 착과수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제 조사 대상 주수만 구하면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조생의 이거는 조사 대상 주수는 100에서 5주피니까 95. 그 다음에 주당 착과수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100. 과중이 기수학이네요. 기수학으로 과중이 없어요. 과중조사 못했어요. 자, 이 경우에는 바로 어떤 걸 착과량 수확량으로 한다? 바로 조생의 평년 수확량을 착과량으로 한다. 그러니까 품종별 주당이 아니에요. 평년 수확량이에요. 조생종의 평년 수확량. 그러면 조생종의 평년 수확은 어떻게 구하느냐? 평년 수확량 전체에서 뭐로 나눠준다? 바로 표본 수확량으로 비례 배분해준다. 그래서 표본 수확량 2만 5천이네요. 2만 분의 2만 두 개 더하면 2만 분의 조생은 8천이죠. 이거 다 누를 필요 없어요. 3개 지워버려요. 하면 결국 평년 수확량은 만이네요. 만. 주당 아니에요. 주당은 또 여기서 100주로 나눠줘야 되지만 여기는 이제 조생종의 평년 수확량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 됐고 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만생중의 수확량은 착화량은 만생중의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242죠. 곱하기 180. 과중이 있네요. 과중이 0.35. 에다가 미보상 주수가 10주네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당 착. 그죠? 했지만 여기는 주당, 만생의 주당 평년 수확량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25,000에서 곱하기 20000분의 12000이네요. 지워서 계산하고 여기서 이제 주당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수학으로 없으면 여기는 품종별 평년 수확량이고 여기는 미보상 주수 수확량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바로 60kg가 나오나요? 60kg. 그래서 이제 더하면 총 더하면 여기다 이제 60kg예요. 더하면 결국 만생종의 착과량은 15720이 되고 여기서 이제 앞에 만 더해주면 결국 25,720kg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바로 이렇게 답안지 확인하시고, 자, 이번에는 11회 기출문제 19번을 변형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아주 고약한 게 바로 문제에 있습니다. 천매 품종의 수확량을 구하라. 그 다음에 난구 품종의 수확량. 그래서 이제 1번은 주당 착과량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난구 품종 2번은 그런 말이 없어요. 즉 수확량을 반올림해라. 즉 1번을 이 조건은 1번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이 품종 구할 때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안 되는 거죠. 참 이런 유형의 문제는 또 처음입니다. 즉 이 주어진 문제마다 조건을 달리하는 것. 지금까지는 전체 조건이 동일하다는 거 간주했죠. 그래서 무의식으로 소수점 둘째 자리를 여기서 반올림한 사람은 다 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당 착과량 구할 때 1번만 바로 둘째 자리에 반올림한 아주 고약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제 이런 문제도 나오는구나. 그리고 이제 문제를 뜯어봤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이제 매실 문제 처음이라서 바로 모두가 좀 당황을 했겠죠. 시간이 좀 걸리고. 자, 그러나 이제 여기 수확량은 매실 대추 살구의 수확량은 바로 이제 수확 개시 전 수확량은 여기서 이제 조사 종류 수확 개시 전 수확량 조사만 있네요. 그러니까 수확 개시 후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확 개시 전 수확량 조사는 바로 착과 수확량 더하기 미보상 주수 수확량, 미보상 주수 곱하기 주당 평년 수확량입니다. 자, 이제 처음이실 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으신데 일단 다르다. 한번 들어보시고 문제는 이렇게 하면 된다 하고 자신감만 가지면 됩니다. 좀만 열심히 하면. 그래서 이제 포복 자만을 제외해서 하고는 착과 수확량이에요. 그래서 이제 착과 수확량이라는 것은 바로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주당 착과수 곱하기 해서 1 착과 피의 구성률이에요. 즉, 좀 더 이제 어렵게 말하면 이제 왜 여기서 1 착과 피의 구성률을 해주는가? 바로 이제 착과 달린 거에도 이제 피해를 받은 게 있다. 이전까지는 낙과 피해 구성률에서 그렇고요. 이제 착과된 것은 모두
수학량으로 봤지만, 즉, 어느 때, 적과 후착과수와 착과량, 포복자만은 그랬지만, 착과피의 구속률에서는 이제, 이해의 가수에서는 착과피의 구속률에서 달려있는 것도, 피해받은 것을 20%, 50%, 80%, 100% 따져가지고, 이거는 피해로 인정해주겠다 하고, 어찌 보면, 보험회사의, 자비로운 겁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논의는 일단,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초보자분들께서는 굉장히 복잡할 것 같지만, 이렇게 하면 착과된 거에도 피해를 인정해 주는구나. 이전까지는 착과된 것은 모두 수학량으로 포함시켜서 보상을 안 해줬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착과 피해 구속률을 함으로써 인정해 준다. 그렇게 하구나. 이제 그 정도만 얼른 하시고, 자, 일단은 여기 이 문제에서는 고맙게도 착과 피해 구속률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0이에요. 0. 자세히 뜯어보면 이렇게 이제 바로 포복자만하고 동일한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결국 뭐만 하면 되냐? 착과 수학량이지만 착과량하고 또 착과 수학량, 미보상, 감수량만 하면 되는 거예요. 즉 조대주, 주당 착과, 그 다음에 바로 미보상 주스 하면 된다는 거죠. 주당 평년 수학량. 그러면 자 이제 조사 대상 주스를 하면 결국 몇 주죠? 결국 100주 마이너스 5주 95주네요. 다음에 남고는 200주에서 15를 빼나요? 185주네요. 그죠? 조사 대상 주스는 했고, 이제 주당 착과량, 자, 표본주 3주, 1000매, 새로운 형식으로 냈죠. 그러나, 이렇게 표본주 3주분의 20kg 주당 착과량. 결국 70kg네요. 근데 이제 매실은 바로 주당 착과량의 비례 추정 지수를 곱해줍니다. 초보자는 좀 1140이 아니에요. 1.140이에요. 자, 초보자는 어렵겠지만 유일하게 주당 착과량의 비례 추정 지수를 곱해준다는 것. 자, 이렇게 하면 이제 26.6이 나와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내줬어요. 정말. 그래서 이제 시험 때 소수점 둘째 자리에 반올림하라 했는데 반올림한 게 안 나와요. 그러면 자꾸 어디가 틀렸나 보다 하고 또 하게 돼요. 이래서 시간은 번복을 보냅니다. 이걸 노린 거예요. 이런 걸. 출제자가 좀 너무 잔인하네요. 야비하기도 하고. 반올림 할 것도 없어요. 진짜 정말 이런 경우는 없었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게 만듭니다. 그 문제에 익숙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나오면 반올림 할 것도 없는데 반올림 하라고 그랬네. 내가 틀렸나 보다. 정말 짜증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극복을 해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있어도 안 올리는 경우도 제가 볼 땐 처음입니다. 처음. 이게 있으면 다 반올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 짜증난다. 그래서 이제 95 어쩔 수 없고 곱하기 26.6 하고 이제 미보상 주스 5 곱하기 주당 1000매 주당 평년 수학량은 1000매 주당 평수는 바로 평년 수학량 전체 12,000 곱하기 전체니까 35 곱하기 200주네요. 35에는 200주, 위에 거 30에는 100주 하고 여기서 이제 1000매니까 위에 거 30 곱하기 100. 자꾸 하다 보면 금방 돼요. 금방. 어려울 거 없어요.
한 줄풀이로 이렇게 해서 나누기 1000매니까 100주로 해야 1000매 주당 평년 수확량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36kg이 나오나요? 36kg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됐죠? 결국 36 하면은 이제 1000매 품종의 수확량은 요걸 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정확히 쓰면 이거죠. 95 곱하기 26.6 곱하기 1 마이너스 착가피의 구속률 0 플러스 바로 5 곱하기 36이 되겠어요. 그러면 2767kg이다. 참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조건들 때문에 차라리 이 말이 없었더라면 훨씬 쉬워졌어요. 소수점 둘째 자리. 참 진짜 짜증나죠. 이런 거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죠? 난고 품목의 수확량을 구해라. 그런데 이제 소수점 둘째 자리 반올림 규정을 놓고 수확량을 이제 반올림 하라는 게 있어요. 따라서 두 개의 조건이 달랐다. 그래서 이제 난고 품목은 조사 대상 주수는 바로 200에서 빼주면 185주에 주당 착과량은 5주 내 5주분의 1.117 곱하기 이제 남고 22, 그 다음에 20, 18, 그러면 16, 16에 20, 180인가요? 180kg 하면 결국 이제 여기다가 결국 미보상 주수 10 곱하기 1000매의 주당 착가수. 그러니까 1000매의 주당 착가수는 착과량은 12,000 곱하기 이제 30 곱하기 100 더하기 35 곱하기 200 하고 35 곱하기 200. 이거요, 10문제만 풀어보면, 10번만 풀어보면 금방 익숙해져요. 금방. 200주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제 1000매의 주당 평년 수확량은 바로 이제 이게 이제 42가 나누나요? 42. 자, 그럼 이제 결국 구하면 185 곱하기 자, 요걸 하면요 22.34가 되나요? 여기서 이제 반올림 해줘버렸던 사람은 다 틀립니다. 다 걸려야 돼. 이렇게 어렵게 했는데도 다 틀려. 그러라고 냈어요. 반올림 하란 규정이 없어요. 두 번째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22.34로 해야 돼요. 킬러 문항이 킬러 문항. 참 지저분한 킬러 문항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결국 1-0 착가피해 구성률 없으니까 곱하기 그 다음에 미부상 10 곱하기 42 하니까 4,000 그래서 4,552.9인데 반올림 하라 했으니까 4,553. 그래서 이 조건이 2번으로 이월되지 않는다는 거 여기에 있으면요 그거 하고 그거를 아주 주의 깊게 보고 둘째 자리에 반올림 규정이 없는데도 써놨어요. 진짜 잔인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아주 잔인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시험장에서는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어요. 문제도 되게 복잡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익숙해지면 됩니다. 10번만 풀어보면 돼요. 20번 못 풀겠습니까? 계속 이런 문제만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11회 이번에 20번 나왔어요. 이렇게 주당 평년 결실수 푸는 거 못하면
이렇게 이번에 20번 다 틀려. 무려 이거 틀리면 줄줄이 틀리게 돼 있어요. OD 품종의 주당 평년 결실수예요. OD 품종의 특징적인 경우는 바로 평년 결실수가 전체가 아니라 1주 1m당 평년 결실수예요. 그러니까 전체 결실수로 환원해 줘야 돼요. 그 170 전체 실제 결실수는 300, 400이네요. 요게 전체 평년 결실수예요. 그러면 A품종만이 A품종의 주당 품종 결실수. 요게 이제 15점짜리 중에 5점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A품종이니까 170 곱하기 전체로 환원해 줘야 돼요. 전체 400에다가 역시 전체 표준 결실수는 250 곱하기 200개네요. 200 더하기 150 곱하기 120 120에 바로 A품종에는 250 곱하기 200 에다가 자 이걸 에다가 전체 주당이니까 나누기 얼마만 하면 돼요? A품종은 250이죠. 250.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복잡해 보이지만 OD 품종은 이 평년 결실수가 1주 1m당이다. 그래서 전체 실제 결과주수는 400이니까 환원해 주면 된다. 그래서 결국 170 곱하기 400이 전체 평년 결실수고 여기다가 표준 결실수로 비례 배분하고 이제 A 품종의 실제 결과주수로 나눠주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바로 풀면은 이제 결국 200개가 답이네. 200개. 그래서 이제 여러분 바로 전체 평년 결실수로 환원해 준다는 거. 요거로만 다루면 돼요. 조금. 그러니까 OD는 1주 1m당 결실수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전체 결실수로 환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170, 400 이렇게 해서 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주당 평년 수확량, 즉 품종별 주당 평년 수확량 문제를 거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형태의 문제 중에 하나일 수 있고요. 이게 올해 11회 시험에서 이걸 모르면 못 푸는 문제가 거의 30점, 길게는 45점까지도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이죠, 핵심. 이거 못 풀면은 못합니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10번, 20번만 하면 누구든지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시고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